태종과 원경 그리고 채령. 이 세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원경은 채령의 야망이 결국 자신과 아들들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닫습니다. 태종의 총애를 받는 채령이 왕자를 낳으면 원경의 아들들이 왕위 계승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하지만 채령 역시 원경의 경계심을 눈치챕니다. 순간적인 감정으로 원경이 자신의 배를 찌를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그녀는 황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한편 왕이 된 태종은 점점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예전엔 힘들 때마다 원경이 곁에서 그를 다독여 주었고 충직한 신하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곁에 없습니다. 원경과의 사이는 틀어졌고 신뢰했던 영실마저 내쳤습니다. 그 빈자리를 노리는 채령. 그녀는 마침내 임신에 성공하며 궁에서 입지를 다지기 시작합니다. 궁궐 안은 술렁입니다. 태종의 사랑이 온전히 채령에게 쏠릴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지만 정작 원경은 태연한 모습입니다. 그녀는 채령이 아들을 낳으면 내 아이로 키우면 된다며 여유로운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던 중 신덕 왕후의 친척 조사이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태종은 이 반란의 배후가 태상왕 이성계라는 사실을 알지만 아버지를 직접 대적할 수 없어 그들을 회유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태종을 더욱 곤란하게 만듭니다. 만약 아버지마저 제거한다면 그는 동생을 죽이고 형을 끌어내린 것도 모자라 부친까지 없앤 패륜아로 역사에 남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하류는 태종에게 한 가지 계책을 제시합니다. 전하, 중전의 충심을 시험해 보시지요. 태종은 출병하는 동안 궁을 원경왕후의 아버지인 여흥부원군에게 맡기기로 합니다. 하륜의 속셈은 분명합니다. 원경을 반란의 중심으로 몰아가 태종과의 갈등을 키우려는 것이죠. 그 사이 임신 후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는 채령은 권선에게 검은고 연주를 그만두라고 명령합니다. 소리가 시끄러워 태교에 좋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계략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태종이 오히려 권선을 위해 연못 근처에 정자를 지어주기로 결정한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채령은 분노로 속이 끓어오릅니다. 채령의 야망은 점점 커져갑니다. 배경도 재력도 없는 그녀이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세력을 키우겠다고 당당히 선언합니다. 한편 태종이 출병을 앞두자 원경은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그녀가 먼저 합방을 요청한 것입니다.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싸우던 두 사람이었지만 그날 밤만큼은 누구보다 뜨겁게 서로를 탐합니다. 그리고 원경은 태종에게 중요한 정보를 건넵니다. 이성계께서 원중포의 소수의 정예병만을 대동한 채 머물고 있습니다. 군사 없이 홀로 계십니다. 태종은 또다시 원경이 몰래 정보원을 썼냐며 화를 낼 뻔했지만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전하께서 군사 없이 직접 가서 아버지를 설득한다면 이 지독한 부자 간의 전쟁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태종은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홀로 원중포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형제들을 죽인 것을 후회합니다. 이 죄의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그제야 이성계의 굳어진 얼굴이 풀립니다. 마침내 태종은 태상왕의 마음을 돌리는데 성공했고 아버지를 모시고 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는 원경에게 결코 좋은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궁에 도착하자마자 태종은 원경의 친정 민씨 가문을 견제하기 위해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긴다는 초강수를 둡니다. 권문세족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이었죠. 그리고 1405년 원경 왕후는 왕자를 출산합니다. 실제 역사에서도 그녀는 사남사녀를 낳은 다산한 왕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태상왕 이성계는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종에게 중전의 친정민씨 가문을 처단하라고 강하게 압박합니다. 이제 원경의 가문을 향한 피해 숙청이 시작될 것입니다. 태종과 원경은 결국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태종은 원경 왕후의 남동생 민무구와 민무지를 제거하려 하고 원경은 위기에 처한 양녕대군을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 원경은 더 이상 태종이 알던 순종적인 왕후가 아닙니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